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에서 사시면서 독일 교육을 다 경험해 보시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 책을 내셨어요. 우리 영광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독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또 독일에 가시게 된 계기 이런 거 어떻게 되세요? 지금 독일에 살게 된 건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가족과 함께 가게 됐고 남편 일 때문에 이제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독일 교육을 하면서 이것과 한국은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되게 다르구나라고 딱 느꼈을 때가 언제셨는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이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 딴에는 이제 독일 아이들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혹시나 주눅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미리 좀 공부를 좀 시키려고 사실 수학 같은 걸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아이가 잘 하는 것 같고 근데 학교에 갔는데 이제 얼마 후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애를 그 교육을 그 아이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친해지고 아이 친구들와의 어떤 소통이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애들한테 미리 조급하지 않도록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그 독일 보통 이야기하면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그 느림의 미학이 가장 잘 좀 적용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천천히 아이들이 그냥 그 수업 안에서 놀고 마음껏 그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재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소통이 더 중요하니까 한국식처럼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선행학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걸 가장 먼저 느끼셨구나. 저희 아이들은 그리고 독일에서 국제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독일 학교에서 다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차이점들을 이야기하자면 시스템에서 그 4학년 정도에 독일에서는 학교의 방향들이 상급 학교가 정해져요. 그래서 김나지움, 그다음에 레알슐레, 하프트슐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각 상급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4학년에 이제 가게 돼서 그때 어느 정도 성적이 한 2.2 정도, 우리 큰아이가 다닐 때는 2.2 정도면, 독일 같은 경우는 성적을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점이 제일 최고 점수인데 2.2 정도 돼야만이 김나지움 가거나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가는 식으로 4학년 때 그 학교의 상급학교 시스템이 바뀌고 그 김나지움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김나지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일찍 조기에 어떤 상급학교가 결정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엄마들이 막 선행학습 시키고 뭐 김나지움 그쪽 뭐 인문계 계열, 대학을 가는 계열로 막 열심히 할 텐데 독일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반 아이 중에, 큰아이 반 아이 중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독일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7학년에 가게 되는데, 조기 김나지움이라고 또 있습니다. 5학년 때 갈 수 있는, 다른 도시처럼. 5학년 때 갈 수 있는 조기 김나지움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 아이는, 조기 김나지움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거의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를 그렇게 빨리 스트레스를 주려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주려고 하냐. 좀 아이가 여유 있게 가고 7학년 때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막
거의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아이들 공부할 거면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5학년 때 김나지움 보내지 뭐 이러고 가게 됐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꼭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갈아야 애들만 이 김나지움을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선행학습이랄지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렇게 방임 같은 느낌이 들어도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성공 가도를 달린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학을 굳이 그러니까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공부에 열의가 있거나 학문 지적 욕구가 있어서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이제 가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직업학교를 통해서 3년의 아우스빌딩이라고 하는데요. 3년 직업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직업들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는 물론 경쟁이 있겠죠. 성적을 매기니까. 그렇지만 그 경쟁 체제 안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통로가, 출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삶의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거나, 뭐, 간호사가 되거나, 경찰, 뭐, 소방관, 이런 직업들이 그런 학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이렇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다른 길들을 찾는 것들을 많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독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저희 나라와 굉장히 다르다고 좀 들었어요. 어떤지, 교육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깊이 경청하는 거죠. 대화의 기법에서도. 그래서 이 아이가 끝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학교 수업 내에서도 그 수업에 워낙 참여나 그 성적에 있어서도 구술 시험이 그 수업 참여도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40~50% 정도가 그 수업 참여도나 구술 시험, 그러니까 구술이라고 하면 수업 참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 그 50% 정도 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이 성적이 들어가는데 학교 수업 내에서도 선생님이 저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손을 들면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의 성적이 높은 거죠, 사실은. 참여가 높기 때문에. 아, 저 아이가 의지가 있구나.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깊이 경청을 하고 집에서도 이제 부모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독일 부모 집을 이제 친구네 이렇게 방문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뭐 한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의 생각들을 그래?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지? 그 why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의 답을 좀 뭐 생각하는 걸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서 좀 굉장히 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놀랬던 게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막 그랬는데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꼭 어른을 대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인내가 필요한 저는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에 아이가 이야기할 때 거의 부모가 아이가 좀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해줘서 이렇게 보호막을 장치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근데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계속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러면서 꼭 마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야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독일 그 가정들을 보면서.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정말 감정의 변화 없이 독일 사람들이 약간 좀 겉으로 참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네, 감정 변화 없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제적인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막 감정이 앞서면 정말 해야 될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독일 국민들은 딱 감정은 감정이고 내가 해야 할 말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어릴 적부터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가는 그게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가정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시험제도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도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뭐 객관식이 사지센다 이런 게 없잖아요. 독일은 없으니까 뭐 몇 문제 가지고 뭐 아비투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A4 20장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5시간 정도씩 한 과목에 물론 하루에 한 과목밖에 시험을 안 보지만 그 정도로 시험에 그렇게 됐을 때 깊이 통찰하고 자기의 논리력이 없으면 그거를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꼭꼭 씹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그 테마에 대해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정말 그걸 버무려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글을 써내는 거. 그랬을 때 그 글의 힘이, 논리적인 글의 힘이 말로 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화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그 학교 교육에서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초대 문화거든요. 주로 바깥에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해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 주로 많이 초대하고 뭐 이렇게 와서 커피를 마시고 맥주를 한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거를 즐기고 그런 게 아이들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획일적이고 또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의 문제들 위주의 이제 교육제도였다가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변해야 할 그런 교육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우리나라도 좀 힘을 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좀 충분히 들어보고 정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가슴이 딱 찡하겠던 게 한 아이를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부분은 참 감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